반갑습니다. 매주 강의를 하면서 어떨 때는 좀 그 준비가 덜 된 때도 있고 또 준비를 좀 충분히 할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메테브 관계자님들도 이 시간에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건강을 위주로 건강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을 우리가 걷기를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는데 특히나 이제 맨발 걷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맨발 걷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맨발 걷기를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또 일주일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이제 특별했습니다. 어, 평생 살면서 어릴 적에 이제 맨발로 좀 다닌 적이 있겠죠. 제 기억에는 그래도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바깥에 멀리 나가면서 신발을 신고 나갔지 맨발로 다녔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마당에서 맨발로 다니고 이랬던 기억은 있고, 그리고는 평생을 맨발을 안 했죠. 맨발 안 했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반인보다 더 발을 갖다 꽝꽝 싸매고 다녔죠. 군화로 발목까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사실 맨발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한 지가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됐는데 문화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약간 큰 변화였고 약간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신발을 신고 가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황토끼를 발견해가지고 어떤 생각인지 제가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요즘에는 그게 이제 세족장에 발 씻는 부분 또 발을 말리는데 이렇게 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데 되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고 좀 처음이죠. 제 기억에 바깥에 나가서 이 맨발을 낸다는 그게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생활도 군생활이지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뭐 기업에 또 저는 교육기관 쪽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노출 안 시키는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좀 가리는 그 격식을 많이 따지는 그런 그 때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희 그 회원 대표님들 보면은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제가 큰 변화를 보면요. 제가 아침에 이제 6시 반쯤에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서 집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집 바로 옆에 그 대구 사회인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주변을 도는데 한 400m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맨발로 걸어요. 그러면 이제 맨발 학교라고 있습니다. 맨발 학교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 다 나와서 맨발로 걸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 5바퀴 정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돕니다. 5바퀴, 6바퀴 정도 돌면 1시간 정도 돕니다. 중간에 또 약간 그 아는 분들 만나면 여담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놀란 것은 신발을 신고 만약에 그 정도 거리를 걸었으면요. 그 발에 피로가 좀 있을 겁니다. 그 종아리 쪽하고 또 발도 약간 붓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맨발로 이렇게 걸으니까
400m 트랙을 한 6바퀴씩 이렇게 돌아도 발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피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도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피로도가 현저하게 개선이 됩니다. 오후 되면 좀 피곤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또 제가 이 중강의 할 때요, 좀 곤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한 3번, 4번 강의를 하다가도 이제 기침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 강의 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상당히 저는 이제 기관지 쪽이 좀 고질적이었고, 이거는 앞으로 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가? 강의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가 생겼냐면, 잠을 잘 때도 기도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많이 잤어요. 이게 기도가 눌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누워서 자도, 자다가 숨이 막힌다거나, 기도가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해졌으니까 이제 숙면을 취하게 됐고요. 어,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맨발을 걸으면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그냥 걷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맨발이기 때문에, 땅을 딛잖아요. 근데 이제 정기적인 작용, 접지, 지구하고 대지하고 접지하는 부분, 저는 이 접지를 가장 크게 봤습니다. 접지.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지압이죠, 지압. 한의학께서는 지압을 많이 따죠. 발에 뭐, 그 2천여 개의 어떤 뭐 감각기관과 그 발바닥의 모든 장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발바닥 가운데는 뭐 위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손바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압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약간 추상적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땅하고의 교감, 세라믹, 흙하고 교감하면서 어떤 제가 태어난 것이 어차피 지구에서 태어났고, 어떤 그 지구에 있는 재료잖아요. 재료로 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어떤 그 모체하고 교감을 한다는 거죠. 내 발바닥하고 땅하고 다음으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그 지구체하고의 교감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적인 부분을 특히나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기에 시간을 좀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타F 그룹이 지금 현재 메타 S 토큰이 지금 2,000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회원간에 거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발로 지금 외부에서 자원도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고, 오늘 선동 사무실 담당 계신 분들하고 또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사무실도 막 북적거리고 한다고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서울 사무실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고요. 요 얘기 뒤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1시간을 하다 보면 금방 또 시간이 금방 가죠. 하는데 한 대 같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투자도 투자지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제가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지구상에 하루에 번개가 몇 번 친다고 생각해요. 몇 번. 채팅하시는 분들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루에 지구에
대기의 그 번개침 횟수, 세팅은 아직 안 올라오는데, 어, 그냥 하트만 계속 5천에, 5천에, 예, 5천에, 1000번 정도, 해서 수만 번 좋습니다. 수만 번. 수만 번이 이제 좀 답에 가깝습니다. 수만 번. 8천만 번. 오, 이분 누굽니까? HJW6645. 8천만 번. 오, 좋습니다. 수만 번, 8천만 번, 8천만. 셀 수 없다. 예. 자, 1억 번 친답니다. 하루에 1억 번. 그러니까 초당 100회에서 150회. 계속 지구에서는 천문봉에 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적도 부분, 열대 지역에 많이 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중 10일에서 20일, 그 6월에서 8월 그 장마 때 번개를 치고, 그 위에는 거의 번개 치지 않습니다. 가을에 뭐 번개 치고, 겨울에 번개 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여름에 소나기 올 때 많이 치죠, 번개가. 제가 번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지구상에 1억 번을 하루에 치는 이유는 지구가 정기적인 균형을 잃고 지구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이 축소된 지구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때 이제 일단 대기를 놓고 봤을 때 천둥 번개를 치면은 일단은 대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약 2만, 3만 도 정도. 그게 태양집 표면 온도보다 한 5배 정도 높다 그래요. 그래서 대기를 대피하는 역할을 하고,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구름에서부터 지상까지 번개를 치죠. 90%가 이제 번개에서 구름에서 지상으로 칩니다. 그런데 10%는 지상에서 구름으로 번개를 치는 것도 있습니다. 역번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기가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 이온화되는 게 뭐냐면요. 대기 중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죠. 부도체죠, 부도체. 근데, 구름의 상층은 음전, 어, 양전하죠, 양전하. 이게 플러스고, 구름의 하층은 마이너스 음전하예요. 음전한데, 지표면은 항상 음전합니다. 지표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꽂혀 있는데, 구름의 하층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가 지표면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밀어내면서, 같은 크기에 밀어내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플러스를 띱니다. 플러스를 띄면, 구름 속에 있던 음전하가 한계치를 이제 초과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을 순간적으로 이온화시키면서 뚫고 이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공기인데 순간적으로 센 전류에 의해서 공기가 통하는 도체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 산소 뭐 이런 것들이 깨지고 하면서 이온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2가 깨지면 O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멀쩡한 O2에 가다 붙어서 O3가 되면서 오존도 되고, 오존층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되고, 또 질소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식물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번개를 치면 이 질소가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서 산소하고 만나서 질소 산화물로 돼서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게 식물들이 잘 자라는, 그러니까 질소 비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번개를 치면 자연 질소 비료가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벼락친 뒤에 식물들이 잘 자란다.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지구가 살기 위한 메커니즘인데 결국은 이제 대기와 대지의 전하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 몸이 그 양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플러스, 그러니까 음전화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이제 생활하면서 활성산소가 보면 이온화되는 거거든요. 산소가. 산소에서 이제 많이 전자를 잃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활성산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몸에 안 좋고 또 정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안정시키는 마이너스 전자를 갖다 다 이탈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현대인들이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발을 벗고 땅하고 접촉하는 순간에 몸에 있던 플러스 어떤 그런 전자들이 지상에 있는 마이너스와 만나면서 이제 흐름을 주면서 이제 그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를 맨발로 걷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빠져나갈 텐데 왜 40분이냐 했더니 사람 몸이 이제 쇠나 이런 뭐 구리 같으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지만 사람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데까지 다 그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한 4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약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몸이 균형을 이루고 신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런 정기적인 이런 분야가 왜 발전을 못했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대의학은요 전부 화학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화학 쪽, 생화학, 뭐 사람 몸은 전부 화학 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 작용을 위주로 해야 되고 화학 치료를 위주로 해야 돼요. 약이 전부 다 화학 납품이죠. 그렇게 돼 있고 정기적인 부분에 어떤 연구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실행 영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시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제가 느낀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S토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저희 S토큰은 좀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실제로 코인 시장도 지금 불장입니다. 불장이고 예전처럼 이렇게 확 오르지 않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5천 넘었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지금 300 하여튼 뭐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6월 16일 날에 어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많고 한데 최근에 저는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뭐 스토큰도 투자하시고 이런 투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플랫폼 내에서 생태계에서 이렇게 가치를 갖다 결정하지만 대부분 주식이나 코인들은 정치적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재밌었던 일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둘이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도지라고 해서 이제 뭐 국가를 어떤 좀 부채를 줄이고 그런 부서도 만들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도시 부서에 수장도 했는데 최근에 상당히 갈등이 많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원빅 뷰티풀 빌이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하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이제 그거죠.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역겹다. 이런 식으로 이제 X 트위터죠. 거기다가 글을 올리고 하니까 또 트럼프도 크레이지 머스크 보고 또 미쳤다.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바람에 뭐 테슬라 주가가 15% 떨어지고 이거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투자라는 게.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8%씩 떨어지고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정치다. 주식이나 코인은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 경제 이슈가 아니고 정치적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주제로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시장은 그 어떤 큰 그 정치적 이슈에 따라 많이 움직인다. 투자에 대해서는 큰 태클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또 최근에는 그래도 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쓰잖아요. 위성 인터넷 운영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위성이 지금 지구상에 한 7, 8천 개 정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7, 8천 개의 그 위성을 링크를 걸어서 위성 인터넷을 갖다가 서비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면 쓰려고 했었는데, 한 100불 정도, 13만 원, 14만 원 해요. 그런데 그 스타링크는 산속에서도 돼요. 산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인터넷은 통신망, 주기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전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계기에 장애가 생기면 목통이 됩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산속이든 뭐 사막 한가운데는 다 이게 됩니다. 저궤도 위성 400km 정도 되는 저궤도 위성 쓰기 때문에 미군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성들은 보통 몇만 킬로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시차가 커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쓰겠다. 그래도 이제 약간 우호적인 질서를 취하니까 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또 거기다 또 하트를 또 올리고 해서 또 둘이 약간 분위기가 또 부드러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어떤 주가가 15% 오르고 떨어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짜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에 뚝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참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휴 자금이 있다면은 들고 있다가 어떤 핫 이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또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는 뭐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투자에 대해서 PPT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다소 주관적이고 그래요. 객관적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자기만의 만들었던 투자 그런 마인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회사 현황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그리고 메타F 그룹은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웹 3.0 시대 초입에 P2E 놀면서 돈을 번다. P2E죠. 놀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의 괴리가 우리 시대 때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왜 놀이와 돈이 일치가 되지 않느냐.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죠. 목적과 과정이 좀 잘못된 거죠. 과거에 예를 들면 놀이 자체가 돈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직업으로 삼았으면 그 사람은 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하는 것을 돈벌이로 산다면 그게 이제 놀이가 되잖아요.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웹 3.0 시대에 블록체인이 이끄는 웹 3.0 시대에는 놀면서 돈을 버는 P2E 그런 장르가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식이죠. 대표적으로 메타F가 베트남 진출한 한 4년 전쯤에
엑스 인피니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만든 그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 있는데 유닛이 3개가 나오고 그런데 그 게임이 굉장히 선포를 끌고 거기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가치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뭐 해킹도 한번 당하고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금도 이제 그 게임이 있고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수익 구조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P2E 개념이 어떻게 해서 이제 멀면서 돈을 버느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가 계속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 갖다가 실제로는 즐기고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죠. 일부 국한된 사람들이 그걸 다 독차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이제 이러한 이러한 권력 구조라든지 중앙 집중식으로 돼가지고 재화를 갖다가 다 이제 블랙홀처럼 끌고 가는 그런 구조를 다 해체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개인한테 다 돌아오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P2E가 이제 개념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노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일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메타이프는 크게 보면은 경마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 메타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분을 분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세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경마장에는 또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경마 유저들이 이제 베팅을 하면은 경마로 돈을 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행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단지 이제 마주가 돼서 말에 투자한다든지 또 아이템 또 경마해가지고 경마에 출전시켜서 경마 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경마를 즐기면서도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거래하기 위한 캐시가 있는데 그 캐시와 그 캐시를 갖다 수합하기 위한 F 토큰, 그 다음에 S 토큰, 지분 토큰이죠. 이렇게 발행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제 이더리움 트론 블록체인에서 전부 다 이제 발행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고 그 거래할 때 어떤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거래소 수익으로 또 거래소 활성화되면 거래소에 이제 선물 옵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활성화되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배당이 되면 수익이 커지겠죠.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타F 그룹은 이제 그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P2E 게임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은 디센트럴 탈중앙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경영 철학은요, 꿈과 생각이 그 길을 정하지 마라, 한골 탈퇴하라, 준비하기 기다리는 만성마라. 이 부분은요, 제가 자꾸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이유가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웹 3.0 시대를 살아가도 될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꿈과 생각이 그 길을 정하지 마라. 지금 웹 3.0 시대 때는요, 어마어마한 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 크게 진짜 큰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변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때 잘 기회를 잡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생각의 기회를 잡지 마라. 그 다음에 환골탈퇴하라. 다 바꾸란 얘기죠. 이건희 회장이 30여 년 전에 삼성 팀경영에서 마누라하고 아이 빼고 다 바꿔라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 이후로 삼성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요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다 바뀌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바뀐 게 아닙니다.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이 바뀌었고요. 준비와 기다림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은 투자자들은요, 이거는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한다. 기다리지 못하죠. 대부분. 그리고 준비를 하지 않고 기다리죠. 복권 안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복권은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4차 웹 3.0 시대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3.1K, 3,100명 들어오셨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점점, 저희, 이게 줌이 몇 분이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3K 넘은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좀 보람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있네요. 투자라는 것은 현재의 자본을 미래의 가치에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와의 차이점은 단순한 장애고 목표는 자원 배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갑을 열 때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비가 있고 낭비가 있고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소비는 물건과 바꾸는 겁니다. 나의 돈을 물건하고 바꾸는 거죠. 서비스라든지 사라지는 돈입니다. 낭비는 물건하고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보람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미래의 가치, 물질적인 부분에다가 이것을 했을 때 몇 배의 이익이라든지 몇 배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투자다. 그래서 이 투자의 개념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낭비로 보이지만 어떤 부분은 그것이 투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주관적입니다. 어떤 건 담배를 피워요. 근데 낭비로 보죠. 근데 그 담배 피우는 부분은 내가 담배 피움으로 해서 안정이 되고 좋은 생각이 나고 또 그 다음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요. 장자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는 어떻다, 낭비는 어떻다, 소비는 어떻다. 그건 남의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쓸모 없음에 쓸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쓸모 없는 것이 어느 순간에 쓸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갖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는요,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남들,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에스토권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기려면요, 믿음이나 확신을 생기려면, 그 믿음이나 확신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한 또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꺼내왔습니다. 꺼내왔고 10년 전에 1억이 이제 지금 얼마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저는 생각해봅니다. 저도 이제 투자하고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루하죠. 어떨 때는 오히려 이제 손실이 나고, 또, 저희도 이제 F 토큰이나 S 토큰도 이제 어떨 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 최근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지루합니다. 지루한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1년 뒤에, 현재의 이 시점을 돌아봤을 때, 그때 지루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 있네 하는 그런 느낌, 그걸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10년 전에 가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0년 투자를 했을 때 현금을 주고 있었다, 10년을. 당연히 1억이 그대로 있겠죠. 사실상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예금의 답이 있어요. 예금을 해서, 보통 예금에서 이자를 받아서는 1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1억이 들고 있는 것은 4,800만 원이 까진 겁니다. 결국은 현금 1억 들고 있는 사람은 10년 뒤에는 5,200만 원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예금이나 적금은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거기 때문에요. 가치로 보면은 겨우 유지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있고, 애플을 사놨으면은 7억.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엔비디아가 대단했죠. 284억이 된 겁니다. 이거 참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엔비디아에 투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투자했겠습니까? 그분들은 공부를 한 겁니다. 뭐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ETF, 인덱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S&P 500 ETF는 이제 S&P 500개 기업의 그 인덱스 지수를 기준으로 한 ETF 상품이에요. 하나의 그 회사, 엔비디아나 애플처럼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500개 회사의 그 지수 5배가 올라갑니다. 5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량 기업들이나 우량 주식들은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살았으면 350억이에요. 삼성전자가 의외로 못 갑니다. 옛날에 참 많이 갔었는데 2.5억이 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2배 반밖에 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참 안타깝게 지금 요즘 좀 많이 좀 힘들어집니다. 금은 3배 올랐습니다. 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요즘은 돌잔치 때 금반지 못 가져갑니다. 그냥 돈으로 주고, 예전에 뭐 제 기억에는 돌하면 그냥 반지, 돌반지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했더니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몇십만 원 하죠. 달러 1.35, 35, 이더리움이 5,200원, 도지가 2,800원, 도지를 사놨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투자는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10년 뒤에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 뒤에가 아니고요. 1년 뒤에만 보면 됩니다. 1년 뒤에도 10배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믿고 아까 그 경영 철학 봤잖아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삶을 위한 수단이죠, 수단.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은 삶을 먼저 설계해라.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분명한 것은요, 목적이 분명한 돈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막연하게 돈을 바랄 때는 여행을 바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 가지고 어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릴 때 보면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뭐, 어떤 꿈을 크게 가진 사람들, 명확하게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꿈을 대부분 이룹니다. 그거는, 최근에 많이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그 양자 물리학 이런 데서, 뭐, 증명이 되고 있어요. 증명되고 있는데, 삶의 가치와 목표가 정해지면 돈은 이제 목표를 위한 유기적인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할 때 지수가 있는데요. 공포지수가 있는데 공포지수. 그래서 이제 시장에 7가지 시장 지표가 있어요. 뭐 주식 모멘텀이라든지 주식 수요라든지 시장 변동성, 옵션 거래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포지수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0부터 이제 100까지 하는 게 있는데, 통상 이제 0에서 25, 이게 극단적인 공포인데
25 이하였던 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코인 시장에도. 이때는 뭐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때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시장은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고, 대부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는 25에서 50. 이때도 못 견디죠. 공포를 못 견디는 분들은요, 그, 정보가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 그냥 봉사예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공포스럽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공포 속에서도 나가는 출구가 보이는 겁니다. 방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견뎌내고, 이때 들어가야 돼, 사실은. 대부분 이때 던지고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뭐, 탐욕 지수가 이제 75에서 100, 이때는 막 들어가죠. 근데, 공포에 들어간 사람들은 탐욕에서 나옵니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 요것만 알고 투자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정 시장이 너무 낙관적일 때는 거품입니다. 뭐, 노동가 좋다고 막 이럴 땐 전부 다 버블이고요. 너무 비관적일 때는, 득점 매수, 실제입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하라는 건 이제 주식 공부뿐만 아니고 항상 계속 시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나, 한 번 정해진 나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우리 형님들하고 이제 이줌 미팅 하면서 저는 되게 이제 감사한 것은 이줌 미팅을 통해서 저도 상당히 그 긴장을 하고 성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진 나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학교 나갑니다만은 제일 골치 아픈 집단이 안 그러는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교수 집단, 박사 집단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박사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저보고 뭐라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고생해서. 그런데 박사 학위 딸 때 그 논문, 그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근데 그 박사 학위 딸 때의 그 논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유물이 돼요. 그 장자는 그래서 그 성인의 책을 읽고 있는 왕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책이 누가 쓴 책입니까? 성인이 쓴 책이다. 그 성인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 그럼 그 책은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임금한테 한번 죽을 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레바퀴를 가는 노인 가는 그 노자 장자에 보는 것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창회를 나간다든지 보면 친구를 만나보면 이 친구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네? 뭐 순수하죠. 뭐 또 그런 친구.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퇴직에 머물러 있고 자기가 가장 그 성장했을 때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고 그거 했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지나간 거고 새로운 나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웹 3.0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그 스포츠 생활 지도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문체부에서 발행하는 국가 자격인데 그게 그 시험을 치면은 필기와 그 실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실기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 떨어지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강사들, 기존의 선생님들, 남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 면접이나 그 실기에서 떨어진답니다. 왜 떨어지냐 했더니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죠.
나도 선생을 했다, 나도 강사다,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군대 떨어진대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사는 이제 나이 50에 나를 장사지로 다시 태어나라. 이제 그렇게 이제까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 번 정해진 나로 살지 말고 항상 변하는 나,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갱신 바꿔야 되죠. 성장하는 존재가 된다. 저도 준비등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단순하게 학교 다닐 때처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질문하고 새롭게 경험하는 반복적인 잘 계시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평생학습이라고 있죠. 평생 뭐죠? 대학교마다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독일은요 평생 교육을 합니다. 그 작은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많이 이렇게 모여서들 뭐 이렇게 시도하고 뭐 문학적인 모임 많아요. 그게 평생 학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는 학교를 만들어버려요. 평생 교육센터를 만들어버려요.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접근성이 또 어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배우고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평생 교육센터가 되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가는 분들만 하죠. 가는 분들만.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어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되돌아보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고 뭐 한 50대까지는 외부의 어떤 그 지침이나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지만 어느 수준에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움직이는지 내 스스로의 생각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것은 그게 이제 메타인지다.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갖다가 이제 지켜보면서 나의 변화를 갖다. 그래서 목표를 이제 관상적으로 갖지 말고 이제 실전적으로 갖고 그 목표를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지식을 갖추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그 투자 대상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투자 시계명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초보자들에게 투자할 때 10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는데 공부 없는 투자는 투기다. 투자는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산다니까 한다. 무조건 이분들 돈 못 법니다. 남의 말에 따라 사면 남의 말에 따라서 팔게 된다. 잃을 수도 있는 돈만 투자가 참 힘든 일인데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라는 말은 뭐 많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힘들죠. 왜 그러냐면 투자해서 이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패가 마시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목표 없는 매수는 방향은 항해다. 그냥 뭐 남들 사니까 사고 왜 사는지 언제 팔 건지 수익률 목표 이런 거 정하지 않으면 그냥 버티기밖에 남는다. 들어갈 때 나갈 때도 세워야 된다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도록 시험은 수익을 나서는데 이제 꼭대기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나머지 더 올라가는 부분 포기하고 10%는 10%딱 하고 나올 때 자기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이제 초보분들은 떨어지면 사요. 떨어지면 팔아요. 그리고 막 올라가면 사요. 근데 돈 버는 분들은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사고 한참 올라갈 때 이제 팔고 나오는 거죠. 손절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포트폴리오 하라. 여러 가지 나눠라. 포트폴리오 하라.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포모.
그 상대적인 소외감이죠. 남들 다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4, 5년 전에요. 전부 너도나 주식할 때, 막, 온 동네 다 주식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주식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불과, 1, 2년 지나고 나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면. 주식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주식 안 한대요. 왜? 부끄럽죠. 투자했다가 이제 돈을 다 날렸으니까. 그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느꼈는데, 뭐 상승장에서 겸손하고 하루아침에. 그때 이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교만했죠. 전부 다. 나 주식한다. 막 얼마 벌었다. 막 자랑하고. 근데 하락장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탁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장에는 오히려 겸손하고 하락장에는 침착해야 된다. 이게 딱 이제 몇 년 상관이 있었던 일입니다. 투자의 목표가 있지 말까. 투자의 목표가 이르면 이제 그게 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간과 돈, 재원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수학해서 대투자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좀 내용이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